돈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말 그대로 돈 버는 방법. 현재 수익에서 최소한 3배 그리고 그 이상 완전히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계속 떠들면서 다니시잖아요. 경제적 자유의 대명사 같은 존재죠. 아. 아무리 공부해도 꼴찌를 벗어날 수가 없어. 반에서 외모는 꼴찌야. 너무 가난해. 뭘 해도 최하위권 인생을 휴지 드릴까요? 네, 오늘은 찐따에서 직원 100명을 사장님이 되신 자청님을 모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예스24 주간 1위를 차지하시고 지금 최근에 책 내신 거 보여주세요. 네, 종합 베스트셀러 1등. 예. 사실 이번에 모신 분은 저희가 시드를 모아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가지고 이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는 안 하시지만 진짜 찐따에서 부자 된 이야기 그거 정말 비결이 궁금하거든요. 아, 잘한다 둘 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네. 역행자. 재테크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드를 매달 많이 벌어야지 뭔가 재테크를 또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버는 방법. 현재 수익에서 최소한 3배 그리고 그 이상 완전히 경제적 자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상태를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왜 안 되는지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자청님이 제일 먼저 생각날 정도로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계속 떠들면서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경제적 자유의 대명사 같은 존재죠. 직원이 100명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경제적 자유가 됩니까? 자유가 있으신 거 맞으세요? 30대 초반에 이제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했고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밖에 못 나가더라고요, 해외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사업이나 해야겠다. 자동적으로 쭉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놔가지고 직원분들이 이제 알아서 뽑고 계속 커지는 거죠. 코로나 때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사업한 지는 10년이 넘었죠. 그전에는 한 20명 정도 됐고 지금 한 130명 정도? 그 인생의 벽을 느끼면서 살았던 시간이 지나고 4년 만에 월 3천만 원을 벌었다는 글을 봤어요. 돈을 버는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으신가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딱 두 가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해.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첫 번째, 머리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돈 버는 지식이 있으면 돼요. 그 딱 두 가지만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유전자가 좋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돈을 벌거든요. 너무 이제 열등한 존재였고 과거에는.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걸 유일하게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책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를 2년간 하면은 인생에서 실패할 수 없다. 되게 믿음이 강했어요. 그런 식으로 뇌를 발달시킬 수가 있었고 25 정도가 됐을 때 근데 돈이라는 걸 벌어야겠다. 기본 뇌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냥 사업이랑 마케팅 관련 책 20-30권 그냥 쌓아두고 읽었어요. 근데 보통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기본 근력을 다져놨으니까 그게 결합이 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죠. 월 한 50만 원만 벌자 했는데 이제 잘 된 거죠. 근데 왜 하필 2시간이에요? 누가 정한 거예요? 제가 1시간은 너무 짧은 거 같고 3시간은 못 지킬 수도 있고 부담 없는 선에서. 네네네. 자,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돈 버는 방법을 일단 알려주시러 나온 거니까 올 초에 이제 올리신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역행자가 이제 눈에 띄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일단 역행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해도 꼴찌를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얼굴을 씻어도 반에서 외모는 꼴찌야. 너무 가난해. 뭘 해도 최하위권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이 되게 강했거든요. 휴지 드릴까요? 그럼 결국에는 이 정해진 게 아닐까. 사람의 그런 게 똑같은 머리, 뇌, 똑같은 인간, 같은 유전자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럼 거기서 조금 좋게 태어난 애는 결국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 100명 중에 50등으로 태어났어. 그럼 50등으로 살다가 죽게 되어 있구나. 그거를 유일하게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대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을 역행하는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매일매일 남들보다 조금씩 승리하는 거죠. 인생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제 7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책만 읽은 사람은 또 안 돼. 부동산 백날 읽은 애 왜 안 되지? 지능이 오픈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1단계부터 7단계를 하나씩 바꿔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식을 막 줘요. 근데 4단계가 뇌 발달이라고 치면은 부동산 지식을 주는데 뇌 발달이 안 돼 있으면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일단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역행자라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본능을 거슬러서 이걸 새롭게 실행을 한다던가 좋은 판단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반복적으로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얻거나 재능이 없어도 최소한 2-3배의 벌이는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약하게 1단계부터 7단계를 뭐 단어로 정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게 1단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균열을 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게 기본 세팅 값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나는 할 수 없어로 바로 맞받아치게 돼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 존재하는데 얘가 성공하는 스토리를 50개를 반복적으로 봐. 그러면 이게 방어 기제를 우회하거든요. 무의식에서
입장에서는 나도 할 수 있나? 저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원래는 사업이란 게 되게 어렵고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냥 기숙사에서 컴퓨터 하나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하더라고.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런 식의 스토리를 반복적으로 보는 행위를 무의식의 균열이라고 해요. 1단계는 이제 자의식 해체. 사람은 다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태어났어. 그래야만 계속 재밌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반대되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 이 거부감을 보여요. 예를 들어 이 채널에서 20대 초반 남자 여자애가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하면은 일단은 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았나 보다. 저거 사기 아니야? 거부감이 일어나요. 새로운 정보와 좋은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의식의 방어 기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자의식을 첫 번째로 해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정체성 만들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라고 태어났어. 정체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는 행위와 사고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나는 일평생 공장 노동을 하면서 나는 원룸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살고 싶어라는 정체성이 있어. 그럼 여기서 발전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되는 거죠.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딱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3단계는 이제 유전자 오작동이라고 해서 나방은 기본적으로 눈이 안 좋고 약해. 그래서 밤에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눈이 안 좋아서 달빛을 향해서 날아가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유전자 안에. 현대 시대에는 가로등이라는 게 생기고 불빛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빛이 나온다. 나방은 글로 날아가서 부딪히고 하다가 굶어 죽거나 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나방이랑 똑같이 방어 기제도 있고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유전자의 명령 중에 오작동이 있어요. 유전자 오작동을 역행하는 지식들을 이제 배우는 파트. 4단계는 이제 뇌를 자동화라는 개념이에요. 돈 버는 지식과 관련된 것 아니면 어떤 지식들을 세팅을 딱 해놓으면 자동으로 살기만 해도 이게 계속 붙거든요. 5단계는 역행자의 지식이라고 해서 최근에 1억 6천을 누군가 때문에 주식으로 벌었어요. 근데 저는 바로 1600만 원 보냈거든요. 10%. 근데 이 10%를 보내는 게 야 1억 6천 벌었으면 그 정도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0.1%밖에 안 돼요.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돈 많으니까 굳이 안 줄래. 내 판단으로 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합리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득에 대해서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10%씩 이거를 베팅을 해. 그러면 더 큰 이득으로 사실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정보를 주고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본능을 역행하는 판단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1단계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루트를 설명을 했어요. 백수든 일용직 노동자든 대기업을 다니든 소기업을 다니든 그 9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는 루트가 존재하는지 그걸 얻어낸 사람들 3가지 공부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마지막 7단계는 역행자의 쳇바퀴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이 실패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게끔 본능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1단계부터 6단계를 밟으면서 실행을 해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실패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 월 1000만 원 벌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세팅해서 거기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7단계를 반복해 나가면 레벨업이 되면서 레벨업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 딱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최근 출시된 이 책 봐주시고요. 역행자의 모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독서 부분에서는 약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뇌에서 새로운 문물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어요. 사람들은 합리화하죠. 유튜브만 봐도 돼. 딴 걸로도 될 수 있어. 뭔가 이루고 싶고 돈으로서의 자유를 얻고 싶다면은 독서 부분만큼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7단계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뭐 만약에 진짜 하나만 꼽으라면 너무 식상하지만 이 전략, 이 글쓰기랑 책 읽기가 뇌 발달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글쓰기랑 책 읽기. 이거를 아시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셨을 텐데 겪었던 시간 중에 가장 좀 후회했던 순간을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더 빠르게 실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시대에 역행자가 없었던 것? 최근에 약간 후회하는 게 처음 생겼어요. 오전에 일어나서 3분 뛰기라는 걸 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3분이든 5분이든 되게 짧게 운동하는 게 그걸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워. 그걸 했었으면은 지금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뇌도 발달하고 하루에 3분을 하면은 하루 종일 컨디션도 좋아요. 그리고 무슨 운동하세요? 그냥 간단히 조기.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3분을 뛰어요. 3분을 짧게 성공을 하면은 일단 성공에 대한 기분, 자신감도 많이 붙고 3분 책 읽기를 한다던가 3분 달리기를 한다던가 되게 작은 미션을
좀 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작은 미션을 주는 것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좀 좋았겠다. 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책을 읽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다 부자가 되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교수님은 왜 부자가 아니냐. 가치관이 그렇게 돈에 있진 않아요.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 책을 진짜 많이 봤는데 왜 안 되냐. 그건 아까 말했듯이 무의식 변화만 주려고 한다던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자아가 너무 세져 버리거든요. 또 이게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실행을 못 해버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해주셨던 얘기를 통틀면은 그래도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경제적 자유나 자산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자청님은 돈을 지금까지 버시기 전에 어떤 것을 경제적 자유에 가장 큰 기준을 두셨나요? 저는 행복이라는 거는 정신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철학과를 갔고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위대하면 결국 행복해진다라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철학과 교수들이 너무나 행복하겠다 했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떤 정신적인 것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구나. 다시 심리학자가 미친 듯이 얘기해요. 인간의 행복은 정신에만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욕구는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겠어요? 돈을 벌어야겠다. 결국에 기본적인 돈을 갖추면서 정신적인 것도 같이 보완을 해야겠다. 밸런스를 맞춘 거죠. 그러면 현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책 쓰시고 막 사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러쉬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은 도파민에 되게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막 일을 안 하게 될 리는 없어요. 이것도 본성적인 건데 어떤 특정 시간에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진화가 돼 있어요. 1%의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일을 해야만 행복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진화가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누돈 채널을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재테크 영상만 보는 거는 좀 약간 심리적 오류일 수 있다. 이 버는 것도 조금씩 주말마다 좀 실행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 사실은 돈 버는 걸 부업적으로 또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웠던 전략은 일요일 점심 2시간 전략을 했어요. 토요일은 쫙 놀아. 일요일 날 또 놀아. 1시쯤부터 딱 3시까지 딱 그 시간만 비워놔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하기 싫은 걸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은 진짜 어나더 레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 자청님 인터뷰를 담아봤고요. 자청님의 역행자에 지금까지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모두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 돈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돈 드려야겠네.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저희한테 돈을 벌 수 곧바로 있는 꿀팁. 알려주신다고 해요. 저희가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노하우를 다음 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